반갑습니다. 개그우먼 황은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연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연보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전 씨는 연 날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등학생 조카와 함께 만들기도 하고 날려보기도 했는데요. 생각처럼 연을 날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연을 잘 날리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일정 거리 이상을 공중에 띄워놓고 빠르게 달려서 바람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데요. 이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긴 활주로를 점점 속도를 높여 달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든 연은 아예 뜨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네. 뜰 생각이 없던데요. 네, 아마도 연을 잘 못 만들었거나 연줄을 맸을 때 잘못 맸던 것 같네요. 연은 만들기부터 날리기까지 그야말로 과학이잖아요. 아마도 연을 개발한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가장 처음 연을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아키타스가 최초라고 보이는데요. 기록으로 명시된 건 중국 송나라 고승이 지은 사물기원이 최초인데요. 그에 따르면 한국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연을 띄워 적의 동태를 살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의 기원은 최소 2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 연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한국 연의 역사를 문헌에서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유신 장군에 얽힌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무척 재밌겠는데요. 얼른 해주세요. 네. 바로 하자면 서기 네네. 647년 신라 진덕여왕이 즉위하자 신하인 비담과 염종은 왕이 여자라서 이웃 국가가 쳐들어올 거라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어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요? 정말 못됐네요. 그때는 아무래도 여성을 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진덕여왕은 월성 궁궐에 포진하고 비담은 명활성에 주둔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큰 별이 진덕여왕이 있는 궁궐에 떨어지자 비담을 비롯한 반란군이 별이 떨어진 곳에서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며 틀림없이 진덕여왕이 패배할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문이라도 진덕여왕 입장에서는 꺼림칙했겠네요. 진덕여왕이 심히 두려워하자 김유신 장군이 나선 거죠. 별이 떨어진 다음날 밤 김유신 장군이 인형에 불을 붙여 연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운 건데요. 그 모습이 마치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를 보고 이번에는 반대로 반란군이 두려워졌겠네요. 네, 이틀 전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비담을 비롯한 반란군이 크게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진덕여왕은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을 날리는 게 단순히 놀이 문화가 아니라 적군을 무찌르는 중요한 전술 수단으로 쓰였네요. 네, 그러한 내용은 고려시대에도 다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혹시 최영 장군 아시나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나 맞죠? 그 최영 장군. 네, 네, 청렴 결백한 성품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고려를 멸망시킬 때 목숨 바쳐 싸우며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한 명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러한 최영 장군이 연을 활용해 다양한 전술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술의 연을 이용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고려 말 지금의 제주인 탐라국 묵호의 반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연에 매달아 병선을 띄어 절벽 위에 상륙시키거나 불덩이를 매단 연을 성 안으로 날려보내 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군사를 연에 매달아 날려보내는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최영 장군이 연을 이용해 신박한 전술을 펼쳤다는 거죠. 연을 이용해 신박한 전술을 펼친 또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임진왜란시 이순신 장군은 연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막 이렇게 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에 간단한 메모를 써서 아군들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또 바다에서 싸울 때는 여러 무늬의 연을 띄워서
신호 표시로 사용했는데요. 적에게 틈을 보여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신호연을 띄어 아군을 불러 모아 눈 깜짝할 새 하깃진을 펼쳐 무찌르는 건데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통쾌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하며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 함대를 무찌른 충무군 이순신 장군.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호연이었다니 대단하네요. 와. 그럼 혹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신호연 이름은 충무연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충무연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오. 더욱이 놀라운 건 충무연의 전에 보낸 메시지 중에 후퇴를 명령하는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내 죽음을 적들에게 전하지 말라 했던 이순신 장군답네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충무연으로 주로 어떤 신호를 보냈나요? 네, 충무연을 통해 낮과 밤, 공격 방향 등을 지시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낮과 밤은 해와 달 그림으로, 동쪽은 파랑, 서쪽은 흰색, 남쪽은 빨강, 북쪽은 검정, 중앙은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연에 그려넣어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 신호를 멀리서도 알아보려면 연이 엄청나게 커야겠어요. 저처럼. 네, 맞습니다. 맞군요. 어찌됐든 맞군요. 네. 가로 90에서 120cm로 네. 매우 커서 웬만한 거리에서는 신호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충무연은 우리 전통 방패연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방패연은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세거나 약해도 잘 날고 전후 좌우로 조절이 자유롭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과 충무연이 이 이야기 뭔가 뿌듯하고 멋지네요. 와. 그럼 예전에 연은 주로 전쟁에만 이용이 된 건가요? 연이 주로 활용된 건 전쟁이었지만 민가에서도 놀이삼아 연을 많이 날렸어요. 특히 연 날리기를 좋아했던 영조는 민중에게 연 날리기를 적극 권장했는데요. 그 덕분에 연 날리기가 우리나라 대표 민속놀이로 자리를 잡은 것까지도 좋았는데 사람들이 일상을 팽개칠 정도로 너무 연 날리기에 빠졌다는 게 문제였죠. 연 날리기가 재밌긴 하지만 일까지 제쳐들 만큼 빠져들었다니 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혹시 연싸움 해보셨나요? 연줄에 풀과 사금파리를 가루를 섞어 칠한 후 연줄끼리 서로 비벼서 누가 먼저 연줄을 끌어내는지 하는 놀이인데요. 하늘 위로 어지럽게 싸움연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연싸움은 하는 당사자들도 재미있지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고 연싸움이 펼쳐져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니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 정도라면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겠는데요? 네, 혹시 고리백정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건 사람을 좀 항해할 때 쓰는 좀 엄청 나쁜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리백정이란 말이 연날리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내용인즉슨 국민들이 연날리기에 빠져 제1을 소홀히 하자 영조는 연중 행사처럼 정월 대보름에만 연날리기를 허락했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정월 대보름 이후에도 연날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 고리백정이라고 칭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월 대보름에 연 날리는 풍습이 남아있는 거군요. 지금은 고리백정이 되기 싫어서 정월 대보름에만 연을 날리는 것보다는 정월 대보름에 날리는 연이 액마기연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월 대보름 즈음에 한 해 농사를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액마기연을 날려 애군을 막고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거죠. 여러모로 연 날리기는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였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칠 때 연날리기를 금했었어요. 사실 연날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민속놀이들이 그때 힘을 잃었죠. 일제 만행은 정말 곱씹을수록 괘씸합니다. 괘씸하네요. 네, 굉장히 괘씸하죠. 네. 이후 정부에서 정체적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연날리기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1954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 기능 보유자들을 수소문해 해방 후 처음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각계에서 수많은 연날리기 대회를 펼쳤죠. 그렇다면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1990년대까지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 주관으로 서울 한강에서 세계 대회를 개최했을 만큼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덕분에 우리 전통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연을 수집하거나 제작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연 날리기 대회가 펼쳐졌다니 반가운 말인데요. 그래서 혹시
당시 우리 성적은 어땠나요? 네. 일단 우리 전통연이라고 하면 가오리연과 방패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오리연은 다른 나라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고 방패연은 과학성과 우수성을 갖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유일한 연입니다. 방패연이 가진 우수성 덕분에 어떤 대회를 출전하든 우수한 성적을 거뒀죠. 와, 그 이순신 장군의 충무연도 방패연이라고 했죠. 자, 구체적으로 방패연의 어떤 점이 좀 우수하다는 건가요? 혹시 방패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가운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고 좀 앞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방패연을 날리면 불룩 튀어나온 뒷부분이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높게 장시간을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 연이 심하게 흔들리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방패연 가운데 방구멍이라고 부르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방구멍이 작으면 더 멀리 오래 날 수 있고 방구멍이 크면 공기 저항을 덜 받아 연의 조종이 용이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센 바닷가와 산간 지역에는 방구멍을 크게 하고 네. 바람이 약한 평야 지역에서는 방구멍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 방패연 완전 과학의 집합체네요. 네, 맞습니다. 방패연의 방구멍을 통해 연이 공기 저항을 덜 받아 안정적이게 되면 얼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급상승, 하강, 좌우 진행이 돌리기까지 자유자재로 조작이 가능하며 가고자 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조절해서 갈 수 있죠. 아, 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방패연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하는지 알겠네요. 아,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의 역사부터 우수성까지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연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우리 역사 속에서 전통연이 어떤 의미였는지 되짚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좀 펼쳐주실 거죠? 우리 한국 전통연 보존에는 사라져가는 전통 연의 모습을 재연에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연이 어떤 의미인지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재미있는 우리 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오리연 만들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가오리연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 준비물 먼저 말씀해 주시세요. 네, 가오리연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풀, 그리고 가위, 가위 그리고 이제 대나무가 들어가는데 대나무는 2개가 들어갑니다. 2개. 이게 어떤 대나무죠? 이게 보면은 좀 더 길고 얇은 대나무가 있고 좀 네. 두껍고 짧은 대나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얇고 긴 대나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허리살이라고 부르고요. 허리살이요. 이게 허리살이에요. 얇은 게 허리살. 네, 그리고 좀 짧고 두꺼운 대나무가 이제 중살이라고 불립니다. 중살. 가운데 중에서 중살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 똑똑해. 자, 허리살, 중살. 네. 네, 이 대나무 2개를 이용해서 연을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필요한 종이. 혹시 이게 무슨 종인지 아시나요? 이거요? 네. 글쎄, 한지인가? 네, 맞습니다. 나 너무 똑똑해. 그래서 저희 연은 전통 연은 저희 무조건 한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한지를 네. 이용해서. 와, 그렇군요. 한지 그리고 이제 실패. 실패. 여러분들, 그런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의 실패 아니고요. 실을 묶는 패라고 해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 그럼 여기에 있는 이쑤시개를 통해서 이따가 연에다가 구멍을 내줄 거예요.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쑤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따가 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할 이쑤시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오리연이 어떻게 보면 꼬리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날아갈 때 이렇게 이게 물에 헤엄치듯이. 네, 맞아요. 이 지느러미처럼. 맞아요. 이게 그래요. 가오리연이라는 게 물고기에 있는 가오리랑 비슷하다 해가지고서는 가오리연이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는 그 물고기 가오리랑 비슷해서 가오리연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에 들어갈 긴 꼬리. 와, 이거 하늘을 날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연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연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천천히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네.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중살, 허리살 이거를
대살이라고 해요. 연에서는. 대살이요. 네. 대살이요. 대살입니다. 대살. 이 대살 중에서 이 짧고 짧고. 좀 두꺼운 이 대나무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거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중살. 네, 맞습니다. 네, 가운데 들어가는 중살이에요. 네, 이 중살을 붙이는데 이게 네. 또 붙이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여기 대나무를 만져보면은 좀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고 좀 까슬까슬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맞아요, 만져보시겠어요? 맞아요. 매끄러운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고 살짝 까까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좀 반질반질한 부분, 이분이 겉살인데 이 네. 겉살이 바닥을 향하게 해가지고서는 붙여주면 돼요. 겉살이 바닥을 향하게요. 네, 네. 저희는 이걸 딱풀을 이용해가지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풀로도 잘 붙나요? 네, 딱풀로도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잘 붙여주면 우와. 떨어지지 않아요. 딱풀로 맨들맨들한 부분을 풀로 바를게요.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쭉 밀어서 붙여주시면 쭉 돼요. 밀어서 가운데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뭐 튀어나와도 상관없나요? 위아래? 네, 어느 정도 튀어나오면 그 부분을 이따가 잘라주면 되니까. 그러면 한쪽만 자르게 좀 한쪽만 튀어나온 식으로 하면 더 좋겠군요. 네네. 네. 그래서 가운데에 쭉. 쭉 밀어줍니다. 쭉쭉쭉. 이따가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제 중살을 붙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살을 붙여줄 건데요. 허리살 허리살은 이렇게 휘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휘어서. 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맨들맨들한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되나요? 네, 맞아요. 겉살이 바닥을 향하게 해가지고서는 대나무를 붙여주시면 돼요. 똑같이 풀로 붙이나요 그러면? 이것도 풀을 이용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고 원래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밥풀을 이용해서 붙였거든요. 밥풀에 이게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은 연을 알려줄 때 다들 밥풀을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와, 옛날에는 밥풀로 붙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죠? 와, 이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근데 저희는 오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서는 한번 해보도록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붙이면 굉장히 간단하겠어요. 네, 대신에 저희 전통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네. 이제 풀을 이용해서 붙여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2cm 정도 떨어지는 게 좋아요. 2cm 정도 떨어지게.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게. 일단 네. 2cm 먼저 떨어지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봤을 때 요 센치가 2c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끝을 맞추는 게 좋나요? 네, 끝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대나무를 붙여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오리언은 방패연에 비해서 굉장히 만든 방법이 간단해가지고 만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대신에 방패연보다 조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조종이 조금 네. 쉽지 않은 게 그 단점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 끝을 잡고서는 이렇게 휘게 해가지고 요 끝을 잡고. 네, 떨어지지 않게 여기를 잡고 막 끝을 잡은 후에 이렇게 휘게. 이렇게. 네. 부러질 것 같아요. 안 부러지나요? 허리살은 근데 생각보다 이게 휘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탄력이 좋아가지고. 또 그런. 네.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네. 여 끝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끝쪽에다가. 네, 끝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벌써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형태가 갖췄죠, 벌써? 네. 네, 이 상태에서 보면 허리살이 이렇게 붕 뜨잖아요. 네. 이게 뜨지 않게 테이프를 어느 정도, 원래는 풀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네.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붙여볼게요. 때는 풀로 말리면서 붙이면 좋고요. 네. 이렇게 한 3분의 1 지점에다가 테이프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양쪽에 동일하게. 양쪽에 동일하게. 네. 끈은 벌써 이렇게 이대로 갖고 나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오리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줄을 매는 거거든요. 목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이쑤시개 가지고 계신가요? 맞아요. 짜잔. 네. 이 이쑤시개로 이 목줄을 멜 수 있는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허리살이 이렇게 휘어지고 중살이 있는 이 부분에 대각선에 이쪽 대각선. 여기 이 네. 부분에서 대각선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살이 흔들리지 않게 실로 묶어줄 거예요.
위쪽에 뚫었으면은 대각선 반대 방향에 하나. 자, 옆에가 아니고 바로 옆에가 아니고 대각선으로 네. 두 개의 살을 겹치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살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실로 묶어줄 거예요. 저희가 요 밑에 구멍 뚫었으면 이제 밑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네네네. 네. 이 밑에다가도 만약에 여기가 떨어진 위치가 5cm다 하면은 밑에서도 똑같이 5cm 떨어지게 동일하게. 동일한 길이의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네. 자, 자가 있으면 자를 이용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뚫었습니다. 네, 구멍 다 뚫으셨네. 네. 자, 이제 목줄을 매는 건데 네. 이 목줄은 바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연에 앞면으로 시작 넣어가지고 앞면으로 넣어서. 네. 다시 앞면으로 실이 나올 수 있게. 실이 그게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지는 안 찢어지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지는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심히. 네. 한지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히 다뤄야 된다. 네. 그래서 묶으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실이 나오는 실이 길지 않게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짧게. 2번 매듭 묶어주시면 되세요. 짧게 해서 2번 매듭. 그럼 이제 밑에다가도 동일하게. 지금 이 끈을 끌고 가서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실 하나로 이 위와 밑에 실 매듭을. 하나로 이 앞면에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돌려서 바깥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반대편으로 해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네. 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줄이 이렇게 위로 산으로 갈 수 있는 산처럼 할 수 있게, 네, 그 상태에서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매듭을 2번 꾹 묶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목줄 매는 게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끝이 네. 이 목줄을 반으로 잡은 상태에서 네. 저희가 매듭 묶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보단 좀 더 위로 밑에. 그래서 이 머리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향하게 당기는데 이때 머리에서 5c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미끄러지게 잡고서는 쭉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과 이 위에 있는 실이 90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목줄이 길면 길수록 연이 엄청 까불어요. 막 팔락팔락팔락. 네.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줄을 매실 때도 이 목줄을 짧게 하면은 조금 더 얌전한 연을 만들 수 있어요. 목줄이 짧으면 좀 얌전한 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고리가 만들어지셨으면은 네. 이거를 그대로 묶어주시면 돼요. 요 그대로 여기 기점으로 묶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거는 한 번만 해가지고 리본 형태로 묶어주시면 돼요. 리본이요? 그냥 묶어도 되죠? 그렇게? 또, 네, 고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한 번만 묶으면 이렇게 저절로 고리가 생겨요. 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건 목줄 매기가 끝났습니다. 네, 목줄 매기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네. 아까 보기 싫었던 목줄의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막 묶었던 부분, 이렇게 네. 튀어나온 부분들, 네, 선을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너무 짧게 자르면은 이게 실이 풀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살짝 여유가 있게끔. 네. 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연의 형태는 다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와, 굉장히 단순하네요. 네, 가오리연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날리기 쉽고 예전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도 가오리연은 어린이들이 날리기 좋은 연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같이 만들기도 참 쉽겠어요. 네, 맞아요. 가족들이랑 연 만들 때 방패연은 그래도 시간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가오리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가족들이 즐기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 할까요? 이제 꼬리를 붙여줄 건데 가오리연을 꼬리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했잖아요. 네네네. 이 긴 꼬리를 가운데에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비닐이다 보니까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꼬리 부분에서
가장 밑에 부분에서 한 5cm 정도 더 위로 해가지고서는 꼬리 부분에서 뒷면에 5cm 정도 더 위로 올라가게 이 지점이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총 3번 붙이겠습니다. 네, 저도 3번 붙였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있었던 실패를 실패요, 맞아요. 혹시 어디에 연결하면 될지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아까 만든 골이죠. 네, 고리 맞아요. 네. 여기. 그 고리에다가 이제 실패 있는 실을 연결해주면은 이제 가오리연 만들기는 끝입니다. 딱 만들어갖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연 날리고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꼬리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뻐서 네, 또 날리는 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연 날리는 재미가. 이 하늘을 날면은 가오리가 나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그래서 가오리연. 네. 자, 가오리연 만들기 성공!